안녕하세요. 명철한 김닥터 김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티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모티바의 장점과 약간 아쉬운 단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바는 제일 좋은 보형물이다? 아니다. 이 말은 보형물의 여러 관점을 봐야 하는데 수술 후 부작용 발생 확률이 가장 낮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티바 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 구형구축 발생 환자가 단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재수를 했던 환자고요. 피막구축이 매우 심했던 케이스라서 다시 재발된 케이스입니다. 모티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임상시험 결과도 0.5% 구형구축 발생률이라 소개하는데 저는 0.00000 그래서 첫 수술은 물론 재수술에 모티바 보형물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모티바 보형물의 강점은 뭔가요? 모티바를 보면요 어때요? 다른 보형물은 하얗잖아요. 투명한 하얀데 모티바는 어때요?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띱니다. 이 푸르스름한 빛이 바로 블루3라는 건데요. 이 블루3라는 스탠다드 레이어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실리콘 젤이 만약에 파열이 된다면은 레이어가 내부 충전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표면이 굉장히 균일한 외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노 텍스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조직에 거의 무리가 가지 않는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 타입의 특징을 공존시키는 아주 좋은 외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피 구조가 피막구축이나 장액종 또는 염증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낮춥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 이것밖에 없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외피에 대한 또 장점도 말씀드릴게요. 모티바는 인장력이 ISO 기준보다 2.5배가 더 높아서 외피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티바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다른 보형물하고 달라요. 엄청 짱짱하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지금까지 보형물을 넣을 때 굉장히 보형물이 안 들어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 보형물이 넣다가 새 보형물인데도 불구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엄청 많은 수술을 했지만 모티바가 들어가다가 터진 경우는 경험을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만큼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열이 안 되면은 좀 더 오랫동안 체내에서 잘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파당 강도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평균 26뉴턴이 넘기 때문에 ISO 기준인 11.12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외에 또 인열 강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패치 접합 내구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모두 ISO 기준과 미국 재료시험 협회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티바는 미니, 데미, 풀, 그다음에 콜스라는 두께에 따라서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자의 체온과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보형물을 골라서 수술할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타입은 따로 촬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뭔가요? PD님, 여기 2가지 보형물이 있는데요. 만져보세요. 아, 느낌이 좋네요. PD님, 어느 보형물의 촉감이 더 좋았나요? 저는 요 보형물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촉감이 좀 더 안 좋은 보형물이 뭘까요? 혹시 모티바? 맞아요. 모티바 보형물의 치명적인 단점까지는 아니고 촉감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촉감을 따졌을 때 출시되어 있는 모든 보형물을 통틀어서 모티바가 조금 더 쫀쫀해요. 그래서 수술 후 촉감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했던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450cc 정도 모티바를 크게 넣었는데 그 크게 넣다 보니까 어때요? 촉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 가슴보다는 자산보다는 보형물 자산이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더 사이즈를 키워서 다른 보형물을 바꿔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촉감에 있어서 훨씬 더 촉감이 좋다라고 만족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가슴 자산이 거의 없었어요. 사이즈는 한 300에서 300 초반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모티바라는 가장 좋은 보형물을 수술했는데 누웠을 때 피부가 쫙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가슴에 어떤 보형물의 느낌이 엄청
잘 느껴지거든요. 누웠을 때 약간의 탱탱볼 느낌이 난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보형물을 교체를 하고 만족스럽게 가셨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장점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데 솔직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좀 복잡한 말씀드렸죠. 일단 ISO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뭐 국제 교류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를 우리가 도모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세계적으로 표준이 돼야지 그 기준에 맞다 안 맞다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봤으면 뭐 KS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국내에서 품질 기준이 있듯이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ISO라는 기준으로 국제 공통으로 통용되는 품질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는 우리가 보형물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탄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점도와 탄성을 같이 얘기하는 건데 보형물에 힘을 가했을 때 딱딱한 젤리의 느낌과 액체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정도로 보형물의 모양과 촉감을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쫀쫀한 느낌이라고 알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장력이나 또는 인장 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형물을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늘어날 때 발생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피디님 한번 와서 당겨 보실래요? 세게 당기세요. 엄청 늘어나네요. 네, 엄청 늘어나죠? 네. 네, 쭉쭉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인장 강도고요. 파당 강도력이란 말은 보형물을 물체로 내리쳤을 때 이게 보형물이 버텨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인열 강도라는 말도 있는데요. 보형물을 이제 찢으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을 인열 강도라고 하고요. 패치 접합 내구성이라는 것은 이 보형물은요 안에 젤리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패치로 막아가지고 완전히 밀봉을 시키는데 이 패치가 또 터지면은 이쪽을 통해서 젤리가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패치를 붙이듯이 보형물도 이 젤을 삽입하고 패치로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되는 부위가 이제 얼마만큼 튼튼하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티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상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